네, 개장 전에 꼭 필요한 정보를 모아보는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양시장 상승 마감에 성공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코스닥 시장은 1% 넘는 상승률로 마쳤습니다. 이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살펴보면서 오늘장 힌트도 얻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많이 매수한 종목들 살펴보시면 우선은 2차 전지 그리고 방산주들인데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삼성 SDI, LG화학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처럼 배터리 셀업체 쪽으로 관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소재 쪽에서는 코스모 신소재까지도 함께 관심을 받는 모습 나타냈고요. 또 방산주 쪽에서는 K2 전차와 관련한 모멘텀을 안고 있는 현대 로템이 가장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주 쪽으로 관심이 많이 몰린 가운데 이 부분은 특징주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기관도 살펴보시면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를 향한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반도체를 향한 투자 심리는 외국인과 기관이 엇갈리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소폭으로 오르게 되면서 기관 쪽에서는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SK 쪽에서도 SK그룹주들이 일제히 탄력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대표적으로 SK스퀘어, SK이노베이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있는데 특히 이 중에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강달러 수혜주로 꼽히면서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증권가의 분석도 함께 나왔습니다. 네, 넘어가서 매도 리스트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반도체 투톱을 모두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기관과는 다르게 아직까지는 리스크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한국항공 우주 쪽에서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또 최근에 원전과 관련해서 큰 탄력을 받았었던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서도 외국인이 발을 빼내면서 수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 쪽의 매도 리스트 살펴보시면 이번에 완성차 업체인 기아가 가장 많이 매도 물량이 출회됐는데요. 기아는 완성차 업체로서 최근에 호재 소식도 갖고는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법안에 따른 리스크가 있다는 분석도 함께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해운주들 관련해서 펜오션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있는데요. 이렇게 펜오션과 현대중공업은 최근에 국제 해상 운임이 내려간 바 있죠. 네, 이 때문에 함께 좀 매도 물량이 출회된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이 LG에너지솔루션 같은 2차 전지 관련해서도 기관의 매도 물량 출회됐고요. 마지막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쪽에서도 매도 물량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시죠. 네, 배터리주들이 일제히 외국인의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수혜주로 꼽히게 되면서 상승세를 나타낸 건데요. 이렇게 인플레이션 법안과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2차 전지주들 그리고 배터리 관련주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이 IRA 수혜주로 꼽히는 것은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같은 2차 전지 셀업체들인데요. 이 법안에 따라 미국 정부는 미국 내에서 제조된 전기차에 대해서 약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데 이 미국 전기차에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는 국내 배터리 업계 쪽에도 수혜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만큼 국내의 업계에도 이러한 탄력이 도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2차 전지 셀업체들이 대체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많이 매수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LNF, 2차 전지 관련해서 이번에는 LNF가 가장 큰 관심 받았고요. 이렇게 코스닥 시장에서 2차 전지 내에서도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또 바이오 쪽에서는 HLB, 현대바이오, 그리고 HLB 생명과학이 탄력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HLB 그룹주 그리고 현대바이오는 각자의 호재 소식이 있었는데 특징주 가서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프리카TV 쪽에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포착됐네요. 네, 기관 쪽도 살펴보시면 LNF와 에코프로비엠 같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함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컴투스가 개임주 쪽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 대체적으로 개임주들이 상승세를 나타낸 가운데 컴투스가 6% 넘는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가장 큰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KMW,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에서도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KMW 같은 경우에는 최근 5G 장비 업체로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미국 쪽으로 이 수출 증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와 함께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네, 넘어가서 매도 리스트 체크해 보실까요? 매도한 종목들 살펴보시면 외국인이 이번에도 성일하이텍을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성일하이텍 최근에 차익 실현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내면서 이렇게 매도 리스트에 이름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서는 LX 세미콘 쪽에서도 외국인의 수익 실현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또 최근에 러시아 쪽에서 이 우크라이나를 견제하겠다고 나서면서 곡물과 관련한 좀 악재가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 관련주들, 국내 사료와 곡물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여기서 카나리아 바이오도 사료주로 꼽히면서 외국인이 빠르게 수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밑으로 KMW 그리고 노터스까지도 외국인의 매도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도 보시면 기관은 외국인과 다르게 아프리카 TV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쪽에서도 기관의 수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차전지 관련주 쪽 안에서 이 섹터 내에서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또 LNF 이렇게 좀 빠르게 매도 리스트와 매수 리스트를 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HLB 생명과학, E&D, 테크윈까지도 매도 물량이 나타냈는데 E&D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차전지 업체로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여기서 이번에는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넘어가서 특징주 살펴보시죠. 우선은 HLB 그룹주들 그리고 현대바이오 같은 이런 제약바이오주들이 탄력을 받았습니다. 임상 호재 소식에 상승세를 나타낸 건데요. 일단 HLB 그룹주부터 살펴보시면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추맙 이러한 신약과 관련해서 1차 치료제 분야에서 높은 효능과 안정성을 검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 새로운 치료 옵션이 절실한 이 간암 환자들에게 빠르게 사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받으면서 HLB 그리고 HLB 생명과학이 큰 탄력을 받았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현대바이오가 개발 중인 항암제 이 췌장암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기 위해서 호주 법인을 설립한다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이런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되면서 각자의 모멘텀에 따라 함께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컴투스인데요. 이렇게 게임주들이 대체적으로 상승 흐름을 나타낸 가운데 컴투스는 미국의 유망 게임사 투자 소식에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유망 웹3 게임사인 이 게임플레이 갤럭시에 시드 투자사로 참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모멘텀에 힘입어 주가 역시 상승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게임 관련주들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평균적으로 1.89% 상승하면서 연휴 전에 거래를 마쳤는데 컴투스가 대표적으로 가장 큰 탄력을 받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주요 일정까지 함께 살펴보실까요? 네, 첫 번째로 미국의 8월 CPI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로 작용이 되고 있죠. 네, 이번에 연준 쪽에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할지 이 CPI 따라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지금 전문가들은 CPI가 어느 정도 소폭 둔화세를 나타낼 것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결과는 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겠죠. 네, 그리고 유엔 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미국 암 연구학회에서 췌장암과 관련한 특별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종목들 주가 흐름까지 함께 눈여겨보시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